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3일 DMQA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발표자 백민재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Anomaly Detection Using Imaging of Time Series Data 라는 주제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발표자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 밑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관심 분야로는 머신러닝 앤 딥러닝 알고리즘,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분석입니다. 금일 세미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단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이고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 탐지란 무엇인지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시계열 데이터의 이미지화를 통한 이상 탐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란 일정 시간 동안 수집된 일련의 순차적인 데이터 집합을 말합니다. 즉, 시간적인 순서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시계열은 단별량 데이터와 다별량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단별량 데이터는 하나의 변수로 이루어진 데이터이며 다별량 데이터는 2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최근 산업, 발전소,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별량 시계열을 이용한 이상 탐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 탐지란 왼쪽 아래 그림처럼 시계열 데이터 내에 이상 패턴이나 이상 징후가 존재하는데 이를 탐지하고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 탐지를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 즉 비정상에 대한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이블은 전문가에 의해서 작업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상 데이터의 양이 적고 불균형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상 탐지는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한 비지도 학습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계열 이상 탐지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는 RNN과 LSTM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RNN과 LSTM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계열이라는 시간적인 흐름, 즉 연속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RNN과 LSTM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RNN과 LSTM은 기본적으로 fully connected 구조로 되어 있어 변수들이 많아지면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변수가 많아질수록 계산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산업 데이터에는 노이즈를 포함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노이즈에 따라 성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이미지화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논문은 Deep Neural Network for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and Diagnosis in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로 트리플 AI에서 2019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 9월 23일 기준으로 359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방법론 이름은 MSC-RED라는 방법으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들 간의 내적을 통하여 이미지화시킨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시그네처 매트릭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별량 데이터를 3개로 설정하고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제 타임 윈도우가 존재할 때 윈도우 내에 x1과 x1의 내적을 통해서 m11을 만들게 되고 x1과 x2의 내적을 통해서 m12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X3와 X3 내적을 통해서 M33까지 만들면 시그네처 매트릭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시그네처 매트릭스의 장점은 시계열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였다는 점과 내적 연산을 통해서 노이즈의 강건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그네처 매트릭스를 타임 윈도우 내에서 한 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 내에서도 이제 짧은 거리, 중간 거리, 긴 구간으로 3개의 시그네처 매트릭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해당 구간을 10, 30, 6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3개의 시그네처 매트릭스를 통해서 3채널의 이미지와 같은 시그네처 매트릭스를 가지게 되고 이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사용할 때 T 시점의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4 시점까지 총 5개의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MSC 레드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인코더를 통해 피처 맵을 도출하고 이를 어텐션 기반 컨볼루셔널 LSTM을 통과해서 템퍼럴한 정보를 가진 피처 맵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디코더를 통해서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파악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볼루셔널 인코더 부분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변수가 30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였기에 30 곱하기 30 곱하기 3의 시그네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이를 5타임을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스파셜한 패턴, 즉 공간적인 주변 패턴을 인코딩하기 위해서 컨볼루셔널 인코더를 사용하였고 피처 맵과 커널의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해서 바이어스를 더하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피처 맵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5개의 타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각각 5개의 피처 맵이 도출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텐션 기반 컨볼루션 LSTM 부분입니다.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된 피처 맵을 컨볼루션 LSTM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컨볼루션 LSTM은 LSTM의 연산을 컨볼루션 연산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피처 맵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도출을 하게 되고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는 총 5개가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히든 스테이트 중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와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어텐션 웨이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즉 5개의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와의 유사도를 통해서 어텐션을 산출하게 됩니다. 수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HT와 나머지와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텐션 기반 컨볼루션 LSTM을 통해 각각 하나의 템포럴한 정보를 가진 피처 맵이 도출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컨볼루셔널 디코더 부분입니다. 어텐션 기반 컨볼루션 LSTM에서 추출된 그 피처 맵 중 네 번째 피처 맵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디컨볼루션을 실시하고 나머지 피처 맵은 디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과 컨캐터네이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캣된 이 피처 맵을 다음 디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구축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T 시점의 시그니처 매트릭스와 재구축 매트릭스의 차이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시그니처 매트릭스와 재구축 매트릭스 간의 차이를 레지듀얼 매트릭스, 잔차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잔차 매트릭스의 성분 중 특정 기준치를 넘은 성분의 개수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노말리 스코어가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이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데이터는 총 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신테틱 데이터와 리얼 월드 데이터인 파워 플랜트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성능의 평가를 질문의 형태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높은가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 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MSC 레드 방법론의 성능이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의 베리언츠의 결과를 비교할 때는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어텐션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컨볼루션 LSTM의 개수를 달리하였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텐션은 도입하지 않고 4번 레이어에 컨볼루션 LSTM만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어텐션은 도입하지 않고 3번, 4번 레이어에만 컨볼루션 LSTM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컨볼루션 LSTM은 모든 레이어에 도입하고 어텐션만 없을 때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국 컨볼루션 LSTM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올라가고 어텐션을 도입한 경우 성능이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알람이 울린 원인을 찾아내는가입니다. 이제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리콜 성능을 보시게 되면 MSC 레드의 방법의 리콜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10, 30, 60 구간에 따라 이상 탐지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모두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짧은 구간은 5개 이상의 구간을 모두 잡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긴 구간에서는 한 지점만의 이상을 잡아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구간에 따라 이상 탐지 가능한 구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노이즈의 강건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노이즈 팩터가 상승을 하더라도 MSC 레드의 성능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노이즈의 강건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은 GAN-based anomaly detection and localization of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 for power plant 논문으로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에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 9월 23일 기준으로 28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MSC 레드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시킨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논문에서는 내적을 이용하여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면, 해당 논문에서는 디스턴스를 이용하여 디스턴스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림으로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 타임 윈도우를 정하게 되고, 또 해당 윈도우 안에 다음과 같이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구간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 간의 거리, 즉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디스턴스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x1과 x1의 계산으로 m11을 만들게 되고 x1과 x2의 계산으로 m12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디스턴스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디스턴스 이미지의 장점은 역시 변수들 간의 코럴레이션을 반영했다는 것이고 노이즈의 강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템포럴한 정보를 반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타임 윈도우는 30으로 설정을 하였고 구간은 10으로 설정을 하여 디스턴스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정상인 구간의 디스턴스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상이 있는 구간은 정상과는 다른 이미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스턴스 이미지를 입력으로 겐 기반의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본 논문의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겐 기반으로 fake,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와 리얼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부분입니다. 입력으로 t-w부터 t-1까지의 디스턴스 이미지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주고 다음 디스턴스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데 구조는 스킵 커넥션을 포함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킵 커넥션은 하나의 레이어에 아웃풋을 몇 개의 레이어를 건너뛰고 다음 레이어의 인풋에 추가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또한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는데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은 다음과 같이 1 곱하기 1 곱하기 채널의 필터를 사용하게 되고 채널의 수를 줄여 계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템포럴한 정보를 포착하고 스파셜한 정보 역시 추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에서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가짜 디스턴스 이미지와 리얼 디스턴스 이미지의 구별을 실시하여 이상을 탐지하게 됩니다. 해당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목적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적 함수는 reconstructed loss와 adversarial loss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versarial loss는 wasserstein-Gahn GP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wgen GP 로스는 wgen에서 웨이트 클리핑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페널티를 적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가중치의 몰림 현상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습이 더 안정적으로 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wgen GP 로스를 adversarial loss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reconstruction loss는 제너레이터가 컨텍스추얼한 정보, 즉 이미지에서 한 지점의 주변 정보를 뜻하는 것인데요. adversarial loss만 학습한다면 제너레이터가 컨텍스추얼한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reconstructed loss를 추가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reconstructed loss는 이미지가 흐릿해지는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 L1 디스턴스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을 탐지하기 위해 어노말리 스코어를 산출하게 되는데 어노말리 스코어 펑션은 다음과 같이 reconstructed loss와 feature loss의 합으로 구하게 됩니다. feature loss에서 F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레이어에 피처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를 이용하여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그리고 리얼 이미지 간의 비유사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와 다른 분포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reconstructed loss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reconstructed loss와 feature loss의 합으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최종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어노말리 스코어가 스레숄드보다 높으면 이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리얼 월드 데이터로 파워 플랜트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변수는 193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상치 구간이 4구간이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파워 값에서 변화가 발생을 할 때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도 다음과 같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잔차 이미지를 사용을 하여서 이제 어노말리가 발생한 그런 데이터의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잔차 이미지는 이제 리얼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 간의 차이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이제 이상이 있는 그런 데이터의 구간을 이제 레지듀얼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 탐지는 데이터의 불균형, 레이블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아래는 LSTM의 구조가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되었지만 변수가 증가하면 계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적 또는 거리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 이미지화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이미지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여 계산의 복잡성 또한 줄이는 연구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이미지화를 실시하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 MSC 레드 방법론과 겐을 적용한 구조를 통해 이상 탐지의 성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